네, 오늘 더 궁금한 뉴욕 증시 빨리 보도록 할까요? 이한경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밤에 잠들기 전에 뉴욕 증시 나쁘지 않았는데 자, 3대 지수 마감 상황 다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아니 마감이 왜 이런 식인가요? 기분이 나쁘죠, 일단. 그러니까 약간 서운할 수밖에 없죠. 주가가 좀 그래도 최근 들어서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저께는 좀 반등할 기대가 있었는데요. 좀 흘러내렸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뭐라 그럴까요? 여기저기 악재가 좀 산재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물론 엔비디아에 대한 워낙 높은 기대에 비해서 못 미쳤다는 것은 실망감 분명히 있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좀 사라지고 오히려 트럼프에 대한 불안감만 지금 커져 있는 것이 미국 투자자들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관세 전쟁이 또다시 이제 불거질 수 있다. 기왕에 지금 중국에 10% 하고 있는 거 10% 더 한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지금 연기된, 그러니까 시행이 연기된,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거지만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3월 4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 물론 또 가봐야 되겠지만 그런 얘기를 또 다시 한번 경고했겠고요. 그 전날은 유럽에 대한 경고가 있었죠. 거기다 이제 지표로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좀 상대적으로 늘어나니까 또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요인들이 나오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것이 이제 리세션이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주가 오늘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좀 흘러내렸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복합적으로 이제 쌓인 부분이 자 뉴욕 증시 이제 앞으로 향방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계속 좀 분석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인사이트 이 주제를 통해서 다음 분기를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이트 열어보시죠. 1분기 실적 시즌 마무리입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보기 전에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실적 발표 마무리가 되었으니 쫙 한번 통계를 볼까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변 환경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본질에 들어가야 됩니다. 본질이라는 건 미국 주식시장에 생기는 실적인데요. 실적 시즌에 대한 거의 마지막 업데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정확히 보면 이번 주 화요일까지 해서요. 90% 기업이 실적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500개 기업 얼추요. 452개가 실적 발표는 거의 다 됐는데요.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78% 기업이 기대 이상 실적을 이익을 발표했겠고요. 평균 상회율은 7.7%. 그러니까 100을 예상했으면 107.7이 나왔으니까 얼추 평균 정도 수준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예상보다 더 좋은 이익을 발표한 기업, 예상보다 더 좋은 매출을 발표한 이 정도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예상보다 이익 증가율이 큰 섹터는 역시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올랐고 최근 들어 약간 쉬고 있지만 금융 섹터가 되겠습니다. 금융 섹터는 전체적으로 12.6%나 비슷한 수치가 나왔고요. 그 다음은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안 두고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반등을 하고 있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가 7.3%, 전체 섹터로 보면 7.3%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겠고요. 그 다음은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가 최근 들어서 금년 한 1월달, 2월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의료기기가 잘 나갔고요. 최근에는 의료보험기업도 잘 나가고 있는데 여튼 헬스케어가 5.5%가 기대 이상의 이익을 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이익 증가율 자체가 큰 기업들은 금융섹터 56.3%,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31.5%, 임의소비지가 26.8%, 기술 섹터가 18.3%, 그리고 S&P업의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올라가면서 이익 증가율이 거의 18%가 나올 것으로 일단은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매출 증가율은요. 역시 기술 섹터가 11%, 헬스케어가 9%, 부동산이 8%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부동산, 리츠 섹터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수 떨어지는 거 보니까 또 속상하죠?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지난주 수요일 날이 사상 최고가였습니다. 나스닥 100 지난주 수요일까지 사상 최고가였다가 약간 쉬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지금 바닥에서부터 천천히 올라가는 것이 리츠 섹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금리가 또 조금씩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내려갑니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부동산이 8.4%, 그리고 금융센터가 7.4%,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센터가 7.4%나 이익이 증가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실적 자체, 늘 말씀드리는 가장 여러분들 오늘 보여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상보다 더 좋아지는 그리고 예상보다 안 좋은 그런 걸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 분산 투자하시면 큰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네. 자, 이제 다음 분기에는 과연 이제 좀 경기 방어의 역할을 가진 종목들이 좀 실적 발표가 좀 잘 나올지 아니면 성장주가 다시 뛰어오를지 핵심 포인트가 될 텐데 엔비디아 빨리 살펴보도록 할까요? 헤드라인입니다. 네, 엔비디아의 무슨 일이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가장 큰 포인트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크게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낸 것도 아니고 월가의 목표 주가 상향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앞서서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빠질 일인가요? 오늘 그 종가 봤을 때 7% 급락입니다. 네, 맞습니다. 7, 8%라는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 가장 큰 것은 워낙 눈높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원했던 사람들한테는 실망감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역시 중국과의 긴장 관계 이런 것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겠고요. 굳이 따지자면 이제 마진율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마진이 그로스 마진이 70% 초반, 뭐 69% 후반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마진율은 다시 미흡했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를 못 맞췄는데 그 정도까지 해갖고 주가 떨어질 일이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약 손익계산서 보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마진율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현미경을 갖고 이 기업의 나쁜 점을 찾다 보면 나쁜 점이라기보다 약간 아쉬운 점을 보면 매출 증가율이 좀 둔화되는 것입니다. 매출 증가율이 한때는 워낙 이제 2023년부터 해서 분기별로 계속 올라갔을 때는 매출 증가율이 뭐 200% 넘고 100% 넘게 쉬었는데 지금 한 4분기 연속으로 매출 증가율로 떨어져서 이제 70% 아래쪽까지 와 있다 보니 이제 성장성이 둔화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 매출 늘어나는 기업 여러분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국내로 말하면 쉽지 않겠고요. 올해도요. 이번 분기도 매출 70% 이익이 모두 70% 늘어났는데 이게 매출 증가율이 둔화됐다 얘기하고 나서 이거를 보수적으로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는 저는 없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어저께 실적에 못 맞춘 것은 데이터 센터에 문제 없었는데 게이밍에 대한 매출이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면 검은색으로 나오는 것이 게이밍 분야인데요. 네. 아시다시피 이거는 생산이 여전히 못 쫓아간다는 얘기.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제가 지상파 뉴스에서 소위 GPU 하나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 추첨을 통해서 현장에 가고 현장에서도 몇십 대 1에서 그 GPU 하나 사갖고 사람 행복해하는 모습 이런 걸 뉴스에서도 봤는데요. 공급이 부족해서 못 맞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젠순왕이 한 얘기는 역시 블랙웰 수요가 엄청나다. 1분기에는 본격적인 매출 획득이 기대된다는 장밋 전망을 다시 한번 세워놨습니다. 한편 목표 주가에서 어저께 목표 주가 올린 것은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목표 주가 올리거나 그 기존에 최근에 1, 2주 사이에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실망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세 군데가 목표 주가 올려놨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90에서 200달러를 올려놨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025년과 2026년에 주당 예상 이익 기준으로 해서 PER을 보면 29배와 22배입니다. 29배, 22배거든요. 물론 29배 하면 시장 나스닥 전체 평균보다 조금 상회돼 있지만 내년까지 계산해서 22배라는 거는요. S&P 500 평균 수준에 밖에 안 되고 나스닥에서 전체적으로 나스닥 100에 비해서도 저렴한 거라고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년 실적까지 기준으로 보면 엔비디아보다 PR이 낮은 쪽은 매그7 중에서 얼추 생각하더라도 아마 그 알파벳과 아마 엔비디아 정도로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적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잣대, 똑같은 잣대로 여러분들 시장을 보신다면 엔비디아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우려. 그럴 정도까지 보셔도 큰 틀림은 없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눈높이가 높아져 있죠. 그러니까 매출이 예상을 뛰어넘었지만 매출 증가 폭이 7분기, 7분기 내에 최저. 그래서 이제 급락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자들의 대응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답을 좀 주셨네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엔비디아가 됐건 최근 들어 주가 많이 떨어진 팔란티오도 있고 테슬라 어저께도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분산 투자를 하시고 계신 분과 분산 투자를 안 하고 한두 종목에 집중한 분이 보는 시장에 대한 심리는 워낙 차이가 크다는 거죠. 딱 일주일 됐습니다. 지금 S&P 500, 나스닥 100이 사상초까지 딱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S&P 500 기준으로 한 5%가 약간 덜 빠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종목별로 보면 많이 떨어져 있죠.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두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최고의 가치주다, 최고의 퀄리티 주식을 얘기하는 벅스SW 이런 거 한 주라도 갖고 계시냐? 여러분들이 매일 쓰고 있는 여러분들 지갑 속에 제가 거의 장담하면 여러분들 지금 지갑 속에 아니면 집에서 하는 분들 아마 대부분이 신용카드 하나씩 다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비자란 주식이요. 오늘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갔다 왔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오늘 종가로 사상 최고가거든요. 예. 늘 말씀드리지만 분산 투자가 생명줄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버크셔 해서웨이 오늘 사상 최고치이고요. 분산 투자에 대한 중요성 강조되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사야 된다. 기회예요. 여러분 또 이 방송이 또 추후에 어떻게 분석이 될지 눈여겨봐 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자,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 봅니다. 네, 막바지 실적 발표의 희비. 자, 오늘 그 두 종목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스노우플레이크와 세일즈포스 엇갈렸습니다. 네, 스노우플레이크는 어떻게 한마디로 또 슈퍼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이익이 거의 뭐 2배 육박한 수준을 나왔고요. 일본 실적 가이던스도 기대 이상이 나왔습니다. CEO는 뭐 확실한 자신감, 뭐 이분도 대표적으로 젠스랑과 더불어서 뭐 자신감을 뭐 넘쳐나는 분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오늘날 스노우플레이크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및 AI 관련 회사 중에 하나라고 다시 한번 어떻게 큰 소리를 쳤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기업이라면 그 고객은 그 대상은 스노우플레이크밖에 없다라는 다시 한번 워낙 이런 분야의 성격이지만 좀 과장될 정도로 얘기하는 자신감을 피력했고요. 그러다 보니 실적도 워낙 좋게 나왔고 뭐 자신감을 피력하니까 월가에서는 11곳이나 목표 주가를 줄 상향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세일즈포스입니다. 세일즈포스는 어저께 매출과 이익 모두 플러스를 내고 다 좋게 나왔지만 기대는 다 미흡했고요. 가이던스도 기대에 미흡했습니다. 아무리 좋고 회사에서는 분기당 사상 최대의 순현금을 기록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지만 아까 스노우플레이크나 이거는 반대입니다. 모든 것에 못 미쳤고 가이던스도 못 미쳤기 때문에 미국의 애널리스트는 냉정합니다. 국내 뭐 우리나라랑 비할 바가 아닌데요. 반대입니다. 최소한 10곳이 목표 주가를 주를 하향했고요. 오늘 당연히 주가는 4% 내외 주가는 떨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세일즈포스는요, 여러분 아이비들의 목표가가 일제히 좀 하향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봅니다. 다국적 소프트웨어 인투이트를 아시나요? 네, 인투이티드. 예, 자, 이 종목이 좀 관심 종목인가요? 네, 인투이트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분들은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수출 기업, 해외 지금 큰 기업에 있으면 다 아시는 기업입니다. 터보텍스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고 쉽게 해서 퀵북스라는 걸 갖고 있는데 퀵북스 하면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회사를 보면 더존 비존 같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부키피 회계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고 미국도 큰 회사보다는 중견기업 많이 하고 있겠고요. 터보텍스라는 것은 개인들의 세금 보고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금 보고를 직장인들은 월급쟁이들은 그냥 회사에서 다 해주고 연말에 연초에 보면 한번 정산하는 걸 끝나는데요. 서구 기업들은 서구 나라는 그런 것들이 없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한 기초적으로 2, 3%만 세금을 띄고 그다음에는 1년에 한 번씩 본인들이 다 세금 보고를 하거든요. 네. 하려면 할 수 있지만 그게 불편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터보텍스 같은 소프트웨어를 다 웬만한 분들이 합니다. 무료건 유료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가 대표적인 회사.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에 보면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보면 터보텍스를 모르는 성인들은 한 명도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 기업인데 그 기업에 오늘 이번에 실적이 기대보다 더 좋게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는 목표 주가 올리거나 아니면 투자기는 올리기도 했는데 전반적인 최근의 추세는 주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 두 회사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금융 소프트웨어 더존 비존 하니까는 딱 이 의미가 오네요. 네. 예, 자 미국판 인투이티드 금융 소프트 업체 살펴봤습니다. 관심 종목입니다. 한번 스터디해 보세요. 감사합니다.